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인버티드 풋볼. 저희 항상 인버티드 풋볼답게 특이한 주제, 좀 독특한 주제 찾아보려고 왔는데 오늘은 템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템포가 좀 원래 축구에서 잘 쓰는 단어는 아니었던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물론 쓰는 데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다고 하는데 원래 아이디어를 이제 준엽 씨가 갖고 왔죠. 네네. 왜 처음에 좀 이걸 얘기해보고 싶었던 계기는 어떤 거였어요, 그럼요? 그 제가 FM 코리아의 칼럼을 봤는데 어떤 작성자 분께서 템포에 대한 글을 올리셨어요. 네. 우리가 FM 코리아 칼럼 보면은 막 뭐 전술, 뭐 누구누구의 전술 막 이런 거 네. 이런 건밖에 안 올라오는데 네. 신선한 주제 막 템포 이런 걸 올라오니까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템포에 저도 생각한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뤄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그래서 템포라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본 겁니다. 네, 그래서 템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럼 먼저 템포에 대해 얘기를 하려면 템포란 일단 무엇인가? 템포가 뭔데 우리가 이거 템포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하는 앞서서 기본적으로 템포란 말을 축구에서 쓴다면은 템포가 빠르다, 느리다. 저도 그런 용어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네. 그럼 템포가 빠른 축구와 템포가 느린 축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는지 평소에 이런 인식을 먼저 준엽 씨가 내보면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네네. 준엽 씨 오늘 위주로 하고 상준 씨가 한번 가볍게 그냥 아이디어 한번. 저는 아예 준엽 씨 네네. 기다려. 네. 상준 씨 먼저. 네. 제가 가볍게 한번 꺼내 볼게요. 네, 템포라는 단어를 일단 저희가 인생에서 보자면은 언제 처음 접하냐? 음악 시간 때 처음 접하죠. 뭐 템포 빠르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단어가 그런 네. 게 그게 이제 결국 1분당 박자라는 뜻인데 1분당 얼마나 많이 이게 쪼개지느냐, 이게 얼마나 많은 음악적 음표들이 나오느냐가 이제 템포인데 그 축구로 이제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1분 내에 얼마나 많은 상호작용, 그러니까 인터랙션, 즉 액션, 풋볼 액션이 이루어지는가일 것 같아요. 그렇게 축구로 이제 치환해서 보자면.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템포가 빠른 축구라고 했을 때 그 짧은 시간 안에 같은 기간 안에 얼마나 많은 동작들이 일어나느냐 이겠죠. 그러니까 동작이라고 했을 때 축구적인 동작, 드리블을 했을 때 방향 전환이라든지 각도 전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 개인 레벨에서, 팀 레벨에서 봤을 때는 패스가 얼마나 많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일어나는지 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봤을 때 이제 우리가 템포가 빠르다, 느리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 과연 템포가 빠른 축구가 좋은가, 템포가 느린 축구가 좋은가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축구는 골을 더 많이 넣어야 되는 경기고, 그게 템포가 느리든 빠르든 결국에 골이 들어가면은 더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자, 생각을 해봤을 때 공이 공중에 떠서 웅 날아가는 이제 롱볼 축구 했을 때 그게 과연 나쁜 축구인가? 그게 느린 템포잖아요. 네, 그렇죠. 액션이 많이 없잖아요. 같은 시간 사이에. 근데 이게 느린 건가? 빠르다고 느낄 수도 있지 않나? 공을 빨리 차면 빨리 거속시인 거죠. 네. 그 거리 안에 이제 빠르게 볼이 빵 나가면은 빵 나갔을 때, 근데 물론 빵 나갔을 때 물리적으로 이걸 딱 잡아서 다음 액션으로 연결을 할 수 있냐 없냐, 맞아. 그 차이인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퉁 찍어서 날아갔을 때는 그 볼을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게 다 잘 돼 있으면 템포가 느리지만 결국에 골로 연결할 수 있냐. 그리고 바르셀로나처럼 이렇게 좁게 선수들이 다 이렇게 딱 좁게 해가지고 따다닥 했는데 볼이 전방으로 가지 않아요. 자기네들 그 라인에서만 볼이 따닥 돌아가요. 그럼 그게 과연 좋은 축구냐? 를 했을 때 템포가 빠르다고 무조건 좋은 거냐, 템포가 느리다고 무조건 나쁜 거냐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 맞아. 이게 중요하다는 저도 거죠. 잠깐 네. 네. 저는 템포가 빠르다는 걸 약간 EPL이나 네. 분데스리가 같은 걸 템포 빠르다고 인식했거든요. 음. 태국에 제가 예전에 쓴 글이 있었는데 저도 네네네. 기억이 안 나는데 쓴 적이 네. 있는데, 그래서 분데스리가나 뭐 되게 EPL이 되게 압박을 되게 이렇게 파도처럼 이렇게 밀어붙여서 올라가고 네. 공 뺏자마자 바로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네. 전 이런 축구를
템포가 빠르다라고 인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템포가 빠른 축구는 두 가지야. 첫 번째 뺏자마자 바로 그러니까 전환이 빠른 축구네. 그렇죠. 제 그렇게 느낌이거든요. 이해하시면 전환이 빠른 축구. 저는 전환이 빠른 축구네. 전환이 빠르서 뺏자마자 바로 돌격 앞으로 하는 축구도 분데스리가처럼 압박을 많이 해서 하는 것도 그쵸. 템포 빠른 축구고, 혹은 제가 좋아하는 올드 잉글리시 풋볼. 뒤에서 빵 베컴이나 스콜스가 빵빵 때리고, 그래서 크라우치 갖다 떨궈주고 따다다다 떨어서 세컨볼 바꿔주는 축구. 전 요런 축구를 템포가 빠르다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어릴 때 생각했던 템포라는 게 딱 희찬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네. 전진하거나 아니면은 뭐 전진하거나 아니면 전진 드리블의 빠르기 막 이런 거를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시퀀스 타이밍, 그러니까 볼을 잡고 해서 볼이 끝까지 마무리되는 기간이 짧은 축구. 혹은 그리고 그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전진했는지, 맞아요. 요거를 저는 템포가 좀 빠른 축구라고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방향성과 그 액션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졌는지 이거잖아요. 네. 그럼 준엽 씨는 일단은 저는 만약 템포 빠르다, 템포 느리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봤고 우리가 했을 때 만약 그게 효과적이라면 그냥 그게 좋은 축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템포라는 것의 원초적인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템포 들어가기 앞서서 풋볼 액션이 있어요. 풋볼 액션에 CD가 있는데, C가 커뮤니케이팅, 인지라는 거죠. 그리고 D가 디사이딩, 선택 판단, 그리고 E가 executing, 실행, 이런 것인데, 만약 인지 판단의 속도가 결국 실행의 속도로 이어지고, 그 실행의 속도가 결국 이제 템포라는 것이죠. 저도 이거 찾아보면서 두 가지 템포라는 게 두 가지 약간 예시 사례를 나오는데, 음악과 체스거든요. 일단 음악으로 가보자면 이제 곡의 빠르기, 곡의 속도, 이런 뜻이 있어요. 제가 글을 하나 가져갔을 때 템포를 활용해서 음악 전체에서 다른 섹션을 연주할 위치를 파악하는 용도로 이제 템포를 쓰였거든요. 그럼 이제 축구를 가져왔을 때 이제 템포를 활용하여 축구 경기에서 다음 플레이 위치를 파악한다. 약간 이렇게 약간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스로 가자면, 체스가 저는 이거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요거는 좀 생각. 저도 체스가 좀 더 흥미롭긴 한데, 체스에서 주도권을 잡는다는 게 결국 상대의 약점을 찌르는 수를 통해 상대에게 비효율적인 그런 수를 강요하면서 내가 이제 여유를 갖는다. 즉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탈리아로 템포는 시간. 결국 체스라는 뜻을 가져왔을 때 템포는 약간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축구로 치면 내가 이제 압박이나 수비적으로 어떻게 가지 상대방이 내가 원치 않게 측면을 볼을 돌리는 거를 이제 상대방의 템포를 늦추는 걸 수도 있지 않나? 아니면 네. 내가 내려앉는 걸 템포를 이건 좀 긴가민가 하다. 축구를 조금 적용하고 싶은데 맞아. 약간 되게 매력적인 아이디어네요. 체스에서 상대방으로 템포를 내 걸 갖고 오는 거는 매력적인 아이디어인데 축구를 바로 적용하기 조금 어렵긴 하다. 이거는. 맞아. 일단 전술적 주기화를 봤을 때 수평적 변경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축구에서 근수축의 세 가지 요인, 뭐 인텐시티, 인듀어런스, 스피드. 스피드에 초점을 맞추자면 근수축 스피드와 인지 및 판단의 스피드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근수축 스피드를 생각해 보자면 그게 바로 템포로 이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글을 가져오자면, 수학적 접근으로 속도는 시간과 반비례하지 않습니까? 네. 속도는 시간 반비례하니까 결국 한 시커스를 소비하는 시간 약간 이런 정의를 봤었는데, 저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어떤 거요, 그러면? 저는 일단 템포를 한 시커스 내에 이루어지는 스피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같은 거리를 주어졌을 때 이제 시간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요인인 반면에 속도는 우리의 근수축 스피드를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근수축 스피드를 빠르게 가져가면 시간은 저절로 이제 절약된다. 이걸 생각해봤을 때 저는 이제 템포를 실행 스피드로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약간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가져간다는 얘기는 시간도 내가 빨리 조절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실행을 빨리 해야 시간은 저절로 이제 짧아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거는 그럼 내가 템포에 있어서 속도를 내가 그러니까 뭐 행동을 빨리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는 건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하면은 그 그쵸. 속도도 빨라진다는 거. 근데 시간이 종속 변수라는 건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내가 주고 이걸 따라오는 거라고 이해하겠는데 네네. 그럼 내가 빨리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근데 이것도 결국 시간적인 행동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과 이게 또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는 없는 뗄 수 건데. 네. 없는 거니까. 말은 이해하겠는데 네네. 이게 너무 이게 같은 거 사실은 사실은 전 사실 같은 걸로 보거든요. 사실 지금. 거속시라는 게 그냥 진짜 같이 가는 거라고 맞아,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조금 이거는 조금 일단 뭔 얘기인지 좀 파악했는데 요거는 조금 저는 같이 가지 않나 요거는 살짝 한번 더 얘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더. 그래서 저는 속도에 초점을 맞추고 싶고요. 내가 움직이는 속도를 이제 조절했을 때 아니면 터치를 얼마나 가져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 템포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약간 최대 때 수업 들었던 최대 수업은 아니지만 역학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네. 지금 아주 물리 영역으로 갑자기 그쵸, 지금 생각해 템포가 물리랑 관련된 건 역학이네 이게 그쵸, 지금 결국에는 물리- 그렇죠. 왜냐면 물리죠. 피직스네 이게 이거 완전. 시간이랑 네. 속도가 들어가는 이상 네. 물리가 떼어놓을 수는 없죠.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어제 운동 역학학기를 갔다 왔는데 갑자기 네. 머리 갑자기 깨지고 자, 잠시 내려놓고 네, 트라우마가 네. 살짝 오는데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 여기서. 왔어. 그럼 템포에 대해서 그러면은 약간 개인적인 인식 같은 걸 얘기해봤고 그럼 기준? 제가 템포에 대해 생각해봤을 때 템포는 결국 개인이 템포가 빠른 선수, 느린 선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아니면 개인이 템포를 잘 조절하는 선수가 있을 것 같고 팀 단위에서 개인 느리더라도 팀 단위에서는 빠르고 느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개인 레벨과 팀 단위로 이제 뭐 축구는 무조건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에 대한 기준이 되려면은 과연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결과가 팀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행동을 봤을 때 빠른 행동을 하면 뭐가 좋을까? 근데 결국에 그게 팀의 의도에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가 아니면은 그러면 언제 빠른 행동을 해야 되고 언제 느린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보자면 무조건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느리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걸 언제 하느냐. 뭐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을 때 빨리 가면은 흔들 수는 있죠. 근데 그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근데 얘가 자리를 잡지 못했을 때 내가 그때 빠르게 갔느냐? 그러면은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개인 레벨에서. 이제 팀 레벨로 봤을 때 언제 빠른 행동을 해야 되냐를 생각해보면 상대가 정리되어 있지 않을 때, 팀의 전형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수비 전형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때 빠르게 저 공간을 활용해야 될 때, 그때 빠른 행동은 좋다는 거죠. 위험 지역에서. 그리고 우리의 위험 지역에서, 우리 박스 앞에서 우리가 천천히 볼 돌릴 수는 없잖아요. 빠르게 나가야지 거기서 이제 싸우고 거기서 해야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팀 레벨에서는 그럴 때 좀 빠른 행동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기준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언제 느리게 행동해야 될까? 상대의 액션을 유도해야 될 때. 그러니까 상대가 진영을 갖추고 있고 상대가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간다고 해서 절대 뭐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천천히 해서 상대 반응을 끌어낼 때. 그래서 우리 요즘 그 광주도 그렇고 브라이튼도 그렇고 보면은 그 라포자라고 하나요?
그 볼을 잡고 있잖아요. 맞아요. 파우자? 파우자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포즈죠 그냥. 네, 파우자. 퍼즈죠. 영어로 하면 퍼즈인데 그때 볼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볼이 멈춰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느린 거잖아요. 뭐 멈춰 있는 물체에 대해서 속도를 가늠할 수 없겠지만 뭐 이렇게 볼을 잡고 있으면 걔네가 이제 상대가 그거를 통해서 이제 액션을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거기서 이제 템포를 확 빠르게 올라가면서 상대의 노출된 공간을 이용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결국에 팀 레벨에서 템포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재밌는 것 같은데 저도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좋았을 때 스티븐 내시 선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스티븐 내시 선수가 물리적으로 빠른 선수가 아니야. 네. 그 선수는 되게 빠르고 되게 속도적, 역동적, 그러니까 피지컬적으로 좋은 선수가 아니지만 다이나믹한 선수는 아니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선수는 농구를 되게 그 선수가 하면 템포가 확 올라가고 맞아요. 되게 경기가 빨리빨리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자기가 행동을 빨리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내가 빠른 게 아니라 행동을 빨리빨리 해서 그 경기가 공이 팽팽팽팽팽 돌아가게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 같고, 내가 빠르지만 개인은 빠르지만 느린 축구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 뭐 아다마 같은 선수가 공을 잡고 막 몰고 올라가. 그리고 코너에 있어서 둘셋 가지고 하다가 크로스 빵 올라가. 상대방 다 기다리고 그쵸. 있고. 맞아요. 그건 이제 빠른 축구가 아닌 거죠. 맞아요. 그죠? 그렇죠. 축구와 농구는 기본적으로 같이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네요. 그럼 한번 주엽 씨는 또 어떤 그럼 얘기를? 일단 전 템포의 기준으로는 일단 개인 드리블, 그 다음에 뭐 터치, 패스 이런 걸로 나누고 싶은데, 일단 개인 드리블은 말 그대로 그냥 개인이 쭉 전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거기서 나누고 싶은 게 터치, 패스 타이밍 이런 거거든요. 이제 개인을 봤을 때 아까 제가 CDE 이걸 설명한 거 기억나시죠? 네. 그 커뮤니케이팅 그리고 디사이딩 과정에서 내가 만약 명확한 판단을 했으면 거기서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나갈 수 있냐. 볼 한 번 잡고 터치를 한 번 가져가고 그 다음에 패스 나가냐, 아니면 볼 잡은 다음에 바로 나가냐, 이런 차이를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및 그룹의 패스 그리고 움직임 타이밍을 보자면 뭐 예를 들면 뭐 측면에서 3자 패스, 이 3자 침투를 했을 때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여기서도 이제 전제가 있다면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생겨야 되고, 그 많은 경우의 수를 더 빠르게 인지하고 이제 실행하면은 거기서 상대에 비해서 템포가 더 빠르다, 이렇게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팀 그리고 부문이라고 했는데, 부문이 공격 라인, 수비 라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뭐 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전체적인 포지션의 변화 속도, 뭐 예를 들면 뭐 공수 전환이라든가 뭐 압박 타이밍, 미드 블럭에서 이제 전방 압박으로 전환되는 타이밍, 그리고 전진 속도, 막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국면마다의 템포, 여기서 상대 박스 근처에서 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빠르게 가져가냐, 아니면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천천히 가져가냐, 이런 걸로 이제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보다 보니까 되게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나면서 되게 생각보다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은데, 결국 속도가 빠른 것, 그러니까 그냥 빠를 수 있는데 빠른 것도 아까 상승 씨 얘기했죠. 네. 의미 있게 빨아야 되는 네, 거잖아요. 의미 있게 결국에 빨라야 그 팀의 의도에 그거를 기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골대로 가게 빨라야 되는 거니까. 그게 그래서 그냥 빠른 것도, 그러니까 개인이 아무리 그러니까 물론 개인이 빠른 것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겠죠. 그래야 빠른 축구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빠르다 하더라도 골대로 갈 수 있게 뭔가 약속 플레이나 뭐 이런 게 돼야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냥 아까 후방에서 공을 팽팽팽팽 돌리기만 빠르게 돌린다고 해서 그건 빠른 축구가 아닌 거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느린 축구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결국에 방향성인 거죠. 우리가 차비를 빠른 선수를 안 하지, 그러니까 차비를 보면서 개인이,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선수는 아니지만 차비를 느리다고는 아무도 안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인지나 실행에 있어서
터치하고 패스 주는 타이밍이 되게 빠르다 보니까 선수가 아무리 압박을 하려 해도 사비 선수에게 다가왔을 때 결국 공은 다른 선수에게 가 있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차비는 되게 느리지만 또 빠른 되게인데 같은 능력을 가진 지단은 또 우리가 리케면 또 느리다고 생각해. 요거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 그럼 지단은 왜 느리고 차비는 빠르다 느낀 걸까 우리가 리케면이랑? 요 그럼 갑자기 급 떠오르는 궁금 좀. 우선은 차비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근데 지단과 리케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단 리케 아니도 요 근래 그거는 아니더라도 차비를 이제 제가 많이 본 입장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그 팀은 팀 자체가 잘 만들어져 있는. 근데 거기서 오는 거죠. 거기서 팀의 의도가 여기에 있을 때는 우리가 다음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고 너의 역할은 여기서 receiving the ball인데 receiving the ball을 했을 때 receiving the ball 다음에 progressing the ball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갖고 어디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빨리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모두가 그거에 대해서 이게 동기화가 돼 있고 얼라인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다음 액션을 뭐 상황 판단이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훈련을 통해서 잘 녹아져 있으니까 예측을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템포가 빠른 거죠. 내가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 팀 의도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볼을 받았을 때 오케이 넥스트 했을 때 넥스트가 쟤는 저쪽으로 움직이고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얘는 일로 내려올 거니까 그럼 다음에 잡고 여기로 줘야 되겠다 이런 게 빨리 정립이 되어 있는 거죠. 맞아요. 여기서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템포라는 거를 이밸류에이트 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팀이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상황 판단을 막 열심히 하지 않아도 얘가 여기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생활 과정 거치지 않고 더 빠르게 볼 처리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관련해서 저도 그 되게 이야기할게. 우리 이게 들어오기 직전에 얘기했던 게 제가 미식축구의 템포를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템포 오펜스랑 있는데 템포 오펜스가 뭐냐면은 허들을 이 허들 거치지 않고 공격 1단계 퍼스트 트라이 한 다음에 1단 시도한 다음에 두 번째도 자리 잡고 바로 시도하는 거 템포 오펜스를 하더라고요. 네네. 요것도 어찌 보면은 속도를 계속 그 실행과 실행 사이 실행과 실행 사이에 시간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행 계속 쭉 그리고 실행 사이에 내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안 가져가는 네. 게 결국 템포가 빨리 가져가는 거 팀 단위로서. 그렇죠. 차비도 어쨌든 그걸 잘한다는 그걸 거잖아요. 그 맞아요. 앞단의 액션 전에 그 앞단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액션과 액션 사이에 시간이 줄어들고 그러면 1분 내에 할 수 있는 액션이 액션 이렇게 되니까 템포가 빨리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빠른 사람들도 빠른 선수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 우리가 빠르다고 느낄 때는 그렇죠.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된 게 빠르다 느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잉글리시 풋볼을 빠르다 느꼈던 건 애들은 잡자마자 바로 뽕뽕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게 약속되어 맞아요. 있는 거예요. 그게 네. 약속. 그 패턴이 계속 그 패턴 그렇죠. 계속 반복인 거니까. 그렇죠. 그 선수 나름대로 정해놓은 거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저희 다음 걸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네, 축구 그렇죠. 플레이를 하는 동안에 빠른 축구와 느린 축구 이를 어떻게 구현하는가와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비나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빠른 축구, 느린 축구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 대한 훈련이 되게 잘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훈련과 설명이 되게 잘 돼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너가 볼을 잡았을 때 너의 다른 선수들은 너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 이 공간을 열어준다거나 뭐 이런 걸 할 거고 만약에 너가 이때 볼을 잡고 있지 않는다면 너는 볼을 전진시키는 역할은 아니지만 거기서 공간을 열어줘서 다음 패스를 갈 수 있는 길목을 열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빠른 축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드 잉글리시 풋볼을 할 때도 이게 패스로 빠박 가는 게 올드 너무 아프다. 클래식으로 해주죠. 오케이. 클래식 풋볼 클래식 잉글리시 풋볼로 했을 때 이제 그걸로 봤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볼을 잡았을 때 저 앞에서 누군가는 공간을 열어줄 거고 누군가는 그 공간을 이제 활용하러 들어갈 거기 때문에 바로 이게 정해져 있는 거고 나는 우리 팀의 의도를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그 액션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그 액션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템포가 빨리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구현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계속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팀의 의도를 확실하게 정하고 그 의도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너는 어떤 걸 해야 되고 너는 어떤 걸 해야 되고 여기서는 어떤 거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적 코칭이 필요한데 그 상황적 코칭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론도를 한다고 상황적 코칭이 될까요? 안 되죠. 네, 론도 뭐 물론 뭐 웜업이나 뭐 이런 거 뭐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그걸 어떻게 축구 상황에 입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거를 했을 때 과연 그 한정적인 룰에서 어떤 거를 가르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좀 많은 설명과 많은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제일 이상적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축구 상황을 그대로 따와서 훈련에 붙이는 거죠. 그게 뭐냐? 자, 우리가 풀백에서 윙어로 가는 그런 상황 그런 패턴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냐? 윙어, 미드필더, 풀백, 센터백 그리고 뭐 스트라이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똑 떼가지고 그대로 훈련에 갖고 와요. 이렇게 그리드 해가지고 그러고 끝에 골 하나. 왜냐면 결국 골을 넣어야 되는 스포츠니까 그 골 하나를 넣고 거기서 너는 풀백이고 얘는 센터백이고 쟤는 윙어고 얘는 중앙 미드필더고 쟤는 스트라이커야. 그러면 너가 여기서 스트라이커 골을 넣으려면 어떻게 볼을 전개해야 될까? 근데 스트라이커로 바로 갈 수 없으니까 우리 윙어한테 갈 건데 윙어한테 어떻게 볼을 전개할 건가?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풀백이 볼을 갖고 있을 때 센터백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윙어는 어떤 역할을 각자 갖고 갈 것인가 이런 거를 상황적으로 훈련을 해서 그게 그대로 경기 상황에서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를 훈련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야 이 템포가 빠르고 왜냐면 나 이미 훈련했으니까 똑같네 하면서 이제 그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더 가능하다는 거죠. 그 구현이 더 가능하다는 거죠. 조씨도 이거 이어서 얘기할 게 좀 있을 네.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이렇게 어떻게 실행하는지 구현하는지 얘기를 했으니까. 네, 일단은 아까 상준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일단 대전제는 우리가 결국 전진하고 골을 넣기 위해 어떻게 할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뭐 좁게 봐서는 볼을 받는 선수의 포지셔닝 그리고 몸의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패스 주는 선수의 터치 방향, 패스 타이밍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정확도를 추가하면 정교한 축구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전제로는 이런 요소를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럼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 뭐 executing 하기 먼저 뭐 C와 D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약간 프로팀보다 조금 아마추어 입장에서 약간 얘기하는 건데 일단 먼저 고개 들고 상황을 먼저 확인해라. 그리고 만약 상황을 확인하고 내가 볼을 받았으면 여기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볼을 한번 잡고 잔 스텝을 밟지 않고 바로 패스해라. 약간 이런 거를 주문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훈련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제약이라고 있거든요. 제약을 통해서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피벗이 기존에 볼을 받고 나서 잔 터치들이 너무 많다 싶으면 뭐 터치 제한수를 둬서 그 미니 골대에 넣으면 뭐 1점 추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한 코치 사실 많죠. 투엘도 옛날에 뭐 직선 패스를 자꾸 선수 1대1 나란히 서 있으니까 맞아요. 양 끝을 잘라버렸다 했잖아요. 맞아요. 뭐지 축구장을 마름모로 만들어가지고 하게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약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행동을 이끌게 하는 그것이 몸에 적응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코칭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만약 안 된다 싶으면은 잠깐 볼이 나오고 멈춰서 그 선수를 불러서 너가 여기 볼 잡았을 때
너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했냐, 무엇을 생각했고 우리가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고 싶으면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질문을 던져서 그 선수가 이제 그 코치가 원하는 액션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터치, 뭐 시간, 뭐 이런 거에 대한 제약을 훈련에 넣는 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 왜요? 또 왜? 왜냐하면 축구에는 이미 축구라는 거 자체는 제약이 많은 스포츠예요. 공간이 제약되어 있고 그리고 앞에 방해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 제약이 이미 많은 스포츠인데 너가 투터치를 해라 하면은 제약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과부하로 와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그런 제약들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런 내가 코치로서 선수들에게 원하는 그 행동이 더 잘 안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런 룰로 제약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로 조금 더 그런 컨트롤을 해서 디자인 컨트롤을 해서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헬의 그 마름모 그게 조금 더 나았다고 그게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좀 더 현실성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게 공간으로서 제약을 하니까 결국에는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나 목적을 달성을 하려면 그걸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투터치, 뭐 쓰리터치, 원터치 내로 가라 했을 때는 너무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약이. 그러니까 그런 제약들이 너무 어려워지게 하니까 차라리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방향성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이 사람이 이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목적성이 갖게 되지고 그리고 그런 목적성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제약이라는 거 그런 시간이나 터치 제약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기술 습득이라고 하죠. 기술 습득이라든지 그런 뭐 테크니컬한 것들에 있어서 좀 더 습득을 할 때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 경기 인사이트, 풋볼 인사이트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과연 그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제약들 때문에 쫓겨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다른 어프로치로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결국엔 저도 이게 생각하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말 있잖아요. 코치도 이거 선수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물론 뭐 가장 좋은 방법이 그리드로 뭐 그리드의 변화라든지 약간 이런 거를 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 그런 상태에서도 뭐 선수가 그 잔터치를 너무 많이 가져간다. 물론 터치는 우리 여유가 있을 때 터치는 많이 가져가도 됐는데 우리가 압박을 받고 있을 때 터치를 많이 가져가게 되면 오히려 그게 좀 더 비효율적인 축구를 하게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코치라면 그 코치 입장에서 그 선수를 봤을 때 압박을 받았을 때 조금 더 간결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봤으면 너가 터치를 많이 가져가고 적게 가져가는 건 자유야. 근데 너가 이 상황에서 터치를 얼마나 가져가냐, 터치를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나오는 이득은 무엇인가? 이걸 질문을 던져서 선수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제 생각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설명이 중요한 거죠. 결과물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왜 그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냐? 너가 포지션이 여기서 패스가 출발을 했다면은 좀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을 텐데 너가 잔터치를 함으로써 포지션이 앞으로 갔고 그리고 상대방이 위치한 포지션이 움직여져서 그 패스의 결과물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끊었는데 그럼 행동의 제약을 예를 들어 뭐 3터치 이내, 뭐 2터치 이내를 해라. 혹은 이런 거는 그러니까 행동의 제약을 이런 식으로 거는 거는 조금 그럼 좀 동의하지 않는 방법이라면은 시간을 제약 거는 거 어때요? 그러면은 시각 제약도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시간 왜냐하면 제약도? 결국에 시간의 제약을 걸면은
그거에 맞추려고 터치가 결국에 줄어들게 되고 네. 하다 보니까 이 풋볼 인사이트에 대한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그 선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코칭도 목적성 있는 코칭이 안 나가게 되고 야 그러면 제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야 너 왜 시간 안 지켜 이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건 축구가 아니니까. 그거는 축구가 아니고 테크니컬한 거니까. 그럼 만약에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툴의 방법듯이 그러면은 사람을 한 번 더 추가한다는 건 압박할 수 있게 그러는 거. 사람을 한 명 더 추가한다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11대 11이니까 11대 11 안에서 사람을 추가한다는 거는 상관없어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11대 11 전혀 그 현실성 없는 그거예요. 만약에 이쪽 우리는 위인 공간에서 이거를 하는 건데 네. 갑자기 여기 8명이 있어요. 8명 뭐 9명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축구할 때. 9명이 이쪽 공간에만 들어오기에는 뭐 할 수도 있죠. 만약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좁게 포진해가지고 프레싱을 거는 팀이라면 그걸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훈련이라는 게 작은 미니 게임에서 이렇게 보통 키우는 단계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래 피봇을 키우기 위해서 2대2로 하다가 2대3로 늘리고 2대4로 늘리는 거예요. 네네. 이런 식의 코칭이나 혹은 뭐 너가 공간을 좁혀서 아예 너 여기서 해결을 해 이런 식으로 제약을 거는 느낌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재밌어가지고 저는 네네네. 훈련 한번 네. 원래 사실 훈련 정교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네. 이런 식으로 훈련하는데 시간 제일 많이 썼고. 그러니까 훈련을 이제 만들어내야 돼. 짜는데. 요거 공간을 줄여버린다거나 네네. 혹은 2대2 미니게임 4대2 미니게임 만들어버리는 거는 이런 네. 식으로 그런 거는 빠르게 익스큐트하게 만들기 네네. 시험을 가지고 그렇죠. 이런 그런 식으로 거, 하는 네.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하는 거 다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설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너가 그 설명이 중요하고 그거를 상황을 분석을 해서 그 상황 분석을 명확하게 전달해서 그게 어떻게 우리 결국 궁극적인 목표의 달성에 기여를 하냐 아니면 그 방해를 하냐라는 거를 선에 확실히 그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목적성 있는 코칭이고 얘도 나는 그러면 이 방향으로 성장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좀 더 납득이 쉽다는 거죠. 맞아요. 지금 다시 그 터치수 얘기를 돌아보자면 저는 일단 터치수를 강제는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터치수를 제한된 터치수를 가져가서 뭐 1점 추가하면 좋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터치수 제한도 상관없다는 게 기억나는 게 투엘이 옛날에 기억나는 게 연습하다가 이게 투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나란히 서던 거더라고요. 네. 패스를 왜냐면 이렇게 주면 네가 등 돌려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항상 이렇게 대각으로 서 있어고 대각으로 패스를 주라. 패스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1대1 이렇게 직선으로 하면 안 된다. 나란히 쓰면 안 된다. 이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네. 앞뒤로 버티컬하게 쓰는 거를. 그래서 하다가 계속 버티컬하게 쓰니까 투엘이 훈련 중에 어쨌든 아무리 짜 구성해도 어떻게든 나란하게 쓰는 선수 생길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투엘이 네, 나가지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유명한 마인츠 영상이잖아요. 훈련을 네. 막 소리 지르고 막 너 이따위로 할 거야. 이대로 나를 쓸 거야. 맞아요. 그런 게 있었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한지 설득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나란히 쓰게 된 거고 나란히 섰을 때 또 좋은 상황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이렇게 등을 지고 받았을 때는 그건 뉴트럴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볼을 받았을 때 다음 액션으로 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바디 포지션이니까 그게 뉴트럴인데 뉴트럴로 받을 수는 있죠. 근데 포지티브로 볼이 나가게 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 좀 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했던 거죠. 그때 그 당시에 투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 돼가지고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게 훈련을 되게 템포를 빠르게 짜는 거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은 디자인이 맞아요. 지금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하나 해보고 안 되고 이렇게.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경기를 준비할 때 예측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야 되지만 결국 축구는 예측 불가능한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따졌을 때 우리가 훈련에서 제약을 넣을 때도 거기에 강제성을 너무 부여하면 오히려 축구가 가진 예측 불가능함을 조금 저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슬슬 마무리 단계 가자면은 네. 이제 내용을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약간 요걸 오늘 조금 애매했거든요. 방향이 시작하기 전에. 네네. 근데 애매한데 약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오늘 방향이 되게 코칭을 되게 한 네. 팀 단위, 그러니까 결국 템포가 팀 단위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위주로 좀 갔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사실 제가 통계적으로 스탯 옵타에서 어떤 팀이 스탯상으로 빠르고 느린지를 조금 어떻게 설명했는지 했던 글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걸 보였는데 나중엔 한번 그런 얘기를 진짜 그럼 숫자쟁이들은 진짜 빠른 축구가 어떤 축구고 느린 축구 어떤지를 조금 나름 숫자적으로 파악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요 조금 저의 방향과 좀 다르게 되게 코칭의 방향을 갔네. 제가 네. 세 번째 질문 하필 어떻게 분할까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나타나는 축구가 결국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코칭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전화의 속도 약간 그런 걸 생각했다가 대하다 보니까 코칭 위주로 가버렸는데 네. 한번 나중에 그럼 진짜 필드 상에서 어떤 게 빠른 축구고 어떤 게 느린 축구인지를 조금 더 파헤치는 방향으로 네. 숫자로 보는. 숫자뿐만 아니라 이제 전상으로도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오늘 생각보다 얘기가 되게 괜찮은데 전 주제 조금 아리까리했거든요. 이거 좀 왜냐면 풀어나가는데 너무 어려운 주제 같아서 생각했는데 오늘 좀 어떠셨는지 먼저 그럼 준호 씨 좀. 저도 결국 코칭으로 왔잖아요. 물론 이제 템포에 대해서 템포가 어떻게 구별되는지는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코칭에 대해서는 저도 상준 씨 의견을 들으니까 저도 코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은 이제 하나 정립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생각해보면 근데 템포가 항상 업템포로 계속 가는 게 좋은 건 아니지. 아까 얘기한 파고자에서 그랬지. 네. 템포 조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조금 덜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계속 빠른 게 마치 좋은 것처럼 좀 얘기 흘러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니까 물론 생각의 속도가 빠른 것도 있겠지만 실제 경기장에서 어떻게 템포를 조절하고 속도를 어떻게 빠르고 그 흐름을 할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놓친 것 같은데 상준 씨는 오늘 좀 어땠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우선은 요즘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생기포 축구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좀 더 분석 공부와 책 공부 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재밌는 분석 이야기, 아니 갑자기 왜 개인의 소감을 오늘 템포에 어땠는지. 템포 얘기가 약간 저에게는 공부가 많이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저도 많이 알아야 되고 저도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좀 더 정확한 그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공부 열심히 했고 참 오늘 제 자신 대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회차였습니다. 네. 요새는 계속 전술 얘기로 하니까 되게 필드적인 얘기로 가는데 현장적인 얘기를 가는데 제가 또 숫자쟁이기 때문에 이래부터 전공이 빅데이터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나중에 한번 숫자 얘기를 한번 숫자로 풀어보는 저는 모두가 또 뭐 현장에서 하면 동의하지 않겠지만 언젠간 축구는 숫자가 될 것이다. 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보기 때문에 숫자 얘기를 한번 템포 관련해서 아니든 압박 관련해서든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확률과 통계 정말 재밌죠. 재밌진 않든 이야기가 재밌지. 그것도 저의 알을 한번 깨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럼 한번 오늘은 템포 얘기는 요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요 정도 하고 다음에 한번 좀 더 딥 요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좀 한 번 더 앞단계를 숫자적으로 한번 하는 얘기를 해볼까 하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